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 석탄동 일대 목천 포천은 불법 폐기물과 불법 경작 등으로 인해 여름철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인데요. 이곳의 생태계를 복원해 도심 속 조류 탐방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주민설명회를 연대 이어 실시 설계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농경지로 둘러싸인 익산 석탄동의 목천 포천 일대. 한때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했지만 지금은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불법 폐기물과 불법 경작 등으로 청정 생태계가 훼손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름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 추출물들이 쌓여갖고. 이러한 목천 포천에 대한 생태계 복원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익산시는 18일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훼손된 수변 생태축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생태수로로 만경강과 목천 포천을 연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침수 피해 예방도 병행됩니다. 여기가 침수가 될 수 있다. 비가 너무 요즘 많이 오니까 그거를 고려를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뚝이 너무 낮다. 그러면은 이 뚝을 이렇게 더 높인다든지. 특히 생태계 복원을 통해 도심 속 조류 탐방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황새와 노랑부리 저어새, 물총새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먹이 사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양서류 서식 공간도 만들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연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은폐형 조류 탐방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과 자연 생태계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농경지 관리 방안도 마련됩니다. 비가 왔었을 때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흘러 들어오는 거를 조금은 저감을 하면서 좀 덜 들어오도록 식재라든지 완충 수림대에서 좀 막아주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다는 거예요. 익산시는 실시 설계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전체 면적 15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목천 포천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복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강살래기 네트워크 익산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을 활용해서 복원 사업이 목적에 맞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야생조류 서식지에서 환경오염지로 전락해버린 목천 포천 일대. 이제 다시 예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익산 3산업단지 확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서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확장 부지 8만 평에 포함된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소유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보상 대상자는 이달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통한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편 익산 제3산업단지 확장은 오는 2026년까지 4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시가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시는 농촌지역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 특화공간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옛 함여릅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합니다. 복합문화공간 1층에는 실내 농구게임, 탁구대 등이, 2층에는 북카페와 음악, 영화 감상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가 청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타로카드 취업 상담,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삼양식품, 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기업이 참여해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기업들은 2차 개별 면접 이후 7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미륵사지 유적지 앞에 백제문화체험관이 조성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체험관에서는 백제 복식을 입고 마룡 네컷 찍기부터 미디어 아트와 미륵사지 관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체험관을 시범 운영하는 6월까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백제 복식을 입고 미륵사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미륵사지 유적지 앞에 지상 2층 규모의 백제문화 체험관을 조성했습니다. 체험관 관람은 백제 의복을 입어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층 입구에 마련된 백제의복 체험실에서 왕, 귀족, 평민 등 다양한 계급의 백제의복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룡네컷 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미륵사지와 관련된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습니다. 2층에서는 다도 체험, 화관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때는 방문객 쉼터로 제공됩니다. 체험관 관람이 끝나면 백제의복을 입고 미륵사지 유적지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백제 미륵사지를 가실 때 그냥 평상복을 입는 것보다 그 옛날에 백제 무왕이 입었던 그 백제 복식을 입고 가면 더 운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체험관은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미륵사지 앞에 마련된 백제문화체험관, 백제문화를 알리는 체험관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시민의 날을 10월 3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으로 5월 10일로 지정됐던 익산 시민의 날이 29년 만에 바뀐 겁니다. 익산시는 한문화 발상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의 날 행사를 마한 문화대전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희망연대가 익산 여행 코스를 기획할 시민 100팀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3명에서 5명이 한 팀을 이뤄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18일부터 희망연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들 100팀은 다음 달 15일에서 27일 열리는 팀별 모임을 통해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최종 선정된 20개 팀의 여행 코스는 실전 여행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소외계층 노인 목욕과 이 미용비 지원금을 24,000원으로 올려 지원합니다. 시는 70세 이상의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이 지원금을 6,000원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목욕과 이 미용비 지원은 11,885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목욕비 지원에서 이 미용비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익산 청년물 상상 놀이터 17개 점포 가운데 6개가 폐업하고 11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을 청년물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물 점포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확신과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익산 복합청년물 상상놀이터는 개점 1년 동안 17개 점포 가운데 6곳이 문을 닫고 11곳이 살아남았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임대료 등 각종 지원이 청년몰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몰 시범 운영 때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 막막했지만 임대료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이제 임대료나 이제 공공 전기료 뭐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기에 세만 안 내도 엄청 많은 그 부담감을 덜 수가 있어. 또 다른 청년 상인은 여러 지원이 있는 만큼 서비스와 재료 등에 더 투자해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몰의 폐업률을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메뉴에 대한 확신과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와 열정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정말 하시면은 돈도 벌어가시고 또 주변에 이제 내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청년몰 활성화에 나섭니다. 먼저 비어있는 6개 점포의 새 주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모집 점포는 1층 요식업 4곳, 2층 비요식업 2곳입니다. 지원 연령은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만 39세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소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만 49세까지 상향을 좀 시켰고요. 또 15일과 22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열어 청년몰을 홍보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한 청년몰 활성화 사업. 여러 지원과 상인들의 열정으로 청년몰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익산 영등시립 도서관에서 도란도란 어린이책 읽기 첫 완주자가 나왔습니다.
도서관은 기간 안에 어린이책 100권을 읽는 도란도란 어린이책 읽기 프로그램의 첫 완주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는 8개월 만에 100권을 완독해 완주 증명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시작한 도란도란 어린이 책 읽기는 현재 2기 참여자를 모집해 운영 중입니다. 교육부의 지역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지원 사업에서 익산이 최우수 지역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익산시와 원광보건대학과 연계해 유아교육 경쟁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익산교육청은 유아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유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다음 달 18일부터 사흘간 왕궁리 유적 일대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야행은 백제왕궁 연회라는 부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5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백제왕궁 박물관과 연계한 발굴 체험과 가상현실 체험 등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올해도 차 없는 야행으로 운영되며 방문객 셔틀버스가 투입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우렁각시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렁각시 밑반찬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하는 지역 특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매주 1회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8세대에 국과 반찬을 전달합니다. 익산시 오산면 늘찬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다혜로움 나눔 곳간으로 지정 기탁한 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